안녕하세요, 컴바이컴TV 최 사장입니다. 오늘은 메인보드 리뷰 영상 올립니다. 기가바이트사 메인보드고요. 중상급 이상의 고성능 CPU를 장착하는 메인보드입니다. 모델명은 G490 비전 G고요. 모델명에서 알 수 있듯이 G490 메인보드는 인텔 10세대 CPU를 지원하는 메인보드입니다. 메인보드 모델명에서 알 수 있듯이 G490 칩셋이 내장된 메인보드고요. 인텔의 10세대 CPU를 지원하는 메인보드입니다. 물론 셀러론부터 펜티엄 모든 CPU를 지원을 하지만 G490 칩셋까지 사용할 경우에는 가격대가 높기 때문에 보통 1600K 이상 CPU를 사용하는 시스템에 적용될 그런 메인보드인 것 같습니다. G490 메인보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보급형 G490 같은 경우에는 10만원 후반대 제품들도 많이 있는데요. 오늘 이 기가바이트사의 G490 비전지 같은 경우에는 20만원 후반대 제품입니다. 보통 50만원이 넘어가면 완전히 상급 메인보드고요. 20만원 후반과 30만원대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중상급, 중급에서 상급으로 넘어가는 그런 메인보드라고 보시면 돼요. 고효율의 오버클럭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성할 때 적합한 메인보드이고요. 인텔 1600K 이상, 인텔 1700K, 1900 그 이상 지원하는 고사양 퍼포먼스를 요하는 그런 시스템에 적용할 메인보드인 것 같습니다. G490 칩셋이 나온 지 좀 되었잖아요. 막 출시된 신제품은 아니고요. 출시된 지 3개월이 좀 넘어간, 몇 개월 넘어간 그런 메인보드입니다. 블랙 바디의 PCB와 화이트 톤으로 이중톤으로 구성된 제품인데요. 얼마나 좋은 제품이길래 PC 디렉트사에서 자랑해달라고 제품 보내주셨는지 상세 스펙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가바이트 G490 비전 G 언박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가 흰색입니다. 메인보드 디자인 박스가 흰색인 게 드문데요. 인텔 G490 칩셋이고요. 인텔 10세대 CPU를 지원합니다. LPGA 1200 소켓이고요. 메인보드에 보면요, 이렇게 몇 년 워런티 해가지고 별도의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이 동일한 제조사의 동일한 부품이지만 수입 유통사가 다른 겁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오늘 PC 디렉트사에서 지원을 해준 거예요. PC 디렉트사에서 유통하는 제품입니다. 한번 열어볼까요? 메인보드가 묵직합니다. 묵직한 이유가 있어요. 설명드릴 건데 알루미늄도 굉장히 많고요. 구리도 많이 들어간 제품이에요. 일자와 기역자로 꺾어진 SATA 케이블이 총 4개가 있습니다. 이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SATA 포트가 6개거든요. 근데 보통 NVMe를 쓰기 때문에 SATA 케이블 4개 주신 것 같아요. 소책자로 메인보드 매뉴얼이 있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여러분들은 못 느끼시겠지만 우리 예전에 컴퓨터 할 때는 다 영문이었어요. 물론 컴퓨터 용어로 돼 있어서 영문이라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의 위상이 많이 올라간 거예요. 제품 유통도 많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글로 책자가 나옵니다. 메인보드에 유틸리티랑 드라이버가 들어있는 CD입니다. 와, 완전 최신 CD를 넣어주네요. 이제 플로피 디스크의 시대는 간 것 같습니다. CD를 넣어주고요. 농담이고요. 사실은 이제 USB를 넣어주거나 하는 게 맞는 거죠. 이 메인보드를 제작을 하고 이 CD를 제작해서 유통할 때에는 기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래서 유틸리티라던가 아니면 드라이버, 펌웨어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구형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작업할 때는 이 CD를 사용하지 않고요. 물론 CD롬 드라이브가 없는 덱도 많으시죠. 저희는 이걸 사용하지 않고 거의 폐기를 하고요. 기가바이트 사이트에서 최신 유틸리티와 최신 펌웨어 드라이버를 다운받아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처음에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비용 부담해서 USB를 넣어서 주면 좋기도 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최신 CD가 드라이버가 들어있는데요. 필요 없습니다. 메인보드 상세 사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메인보드 같은 부품 만질 때 왜 장갑 안 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물론 장갑 껴도 좋은데요. 이 메인보드라는 게 굳이 밀리터리 인증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방진이나 방습 이런 기능들은 다 되어 있습니다. 메인보드 이쁩니다. 오늘 메인보드 리뷰는요, 의뢰해주신 업체 요청으로 CPU라던가 전원을 넣어서 이렇게 장착해서 리뷰할 건 아니고요. 퍼포먼스 있는 리뷰를 할 건 아니고 이 메인보드 자체에 가지고 있는 구성품을 설명해 드리는 그런 리뷰가 될 겁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부위별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쪽에 입출력 I/O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쪽이 CPU 소켓 부분입니다. 이쪽에 페이저와 히트싱크가 있는 거고, 메모리 뱅크 부분, 이쪽이 그래픽 카드, 오디오, 각종 단자들이 있습니다. 한번 하단부부터 상세 구성 요소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인보드 하단부입니다. 네, 오디오 단자입니다. 이 오디오 단자를 케이스 전면에 있는 단자와 연결을 해줘야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연결하는 부위고요. 그리고 5V 단자, 12V 단자들이 있어요. 이 기가바이트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5V 단자에 굉장히 간대합니다. 어떤 메인보드 회사들 보면요, 5V 단자가 아예 없거나 한 개 정도 있는 그런 메인보드들이 많은데, 우리 케이스 팬이나 CPU 팬 여러가지 팬들이 5V 단자 사용하는 것들이 많은데, 이 5V 단자가 적을 경우에, 없을 경우에 불편한 제약들이 있어요. 그래서 5V 단자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컴포트 단자입니다. 이것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데이터 단자인데요, 예전에 사용하던 그런 단자인데, 지금 현재도 공장에서 시리얼 포트 관련된 장비에 연결할 때는 이 포트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단자는 왜 넣는지 모르겠어요. USB 2.0 단자 이렇게 있고요. 네, Q플래시 버튼인데요, 메인보드를 전체 시스템을 연결해서 부팅하지 않아도 전원만 넣고, 그리고 USB에 바이오스만 최신으로 넣어서 이 Q플래시 버튼을 눌러주면 바이오스가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쉽게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 케이스팬에 전원단을 연결해주는 시스템 팬입니다. 이 부분이 입력단인데요, 파워 버튼이나 리셋 버튼, 하드 LED, 전원 LED 이런 것들을 연결해주는 그런 단자예요. 케이스 전면에 있는 단자와 연결을 해주는 거죠. 이 부분에 꼭 연결을 해줘야 케이스에서 전원을 넣을 수 있는 겁니다. 네, 메인보드의 또 다른 면이에요. 네, SATA 포트가 6개나 있는데요, 이 SATA 포트가 위로 향하지 않고 옆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메인보드에 따라서 달리 되어 있는데요, 같은 경우는 옆으로 향하게 되어 있네요. 케이스 전면에 장착되어 있는 USB 단자를 연결하는 포트들이에요. USB 3.2 포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쪽에 시스템 팬 하나 더 있고요. 메인보드에 메인 전원을 공급하는 24핀 전원단입니다. 여기에 보면 안쪽에 어떤 메인보드나 이렇게 24핀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안에 보면 핀들이 있습니다. 이 핀이 솔리드 핀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굉장히 내구성이 좋은 핀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솔리드 핀을 잠깐 설명드리면요, 예전에 저렴한 메인보드를 보면 이 안에 핀 한 개가 이렇게 3개 정도의 면으로 되어 있는 금속이 이렇게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파워에서 오는 케이블을 이렇게 무는 형식이었는데, 이런 솔리드 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일 핀으로 된 구조입니다. 그래서 메인보드에서 오는 파워가 이렇게 감싸주는 거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전원을 공급해주는 그런 기능들을 하는 겁니다. 네, 메인보드의 위쪽 부분입니다. 아까 아래쪽에 있던 5V 단자와 12V 단자가 위에도 한 개씩 있습니다. 이렇게 5V 단자하고 12V 단자가 여러 개 있으면 조립할 때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쿨러가 여러 개 들어갔을 경우에 그 팬에 안정적으로 전원을 공급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CPU의 팬과 OPT의 전원단입니다. 메인보드 CPU 쪽으로 전원을 공급해주는 단인데요, 보통 보면 4핀 단자만 있거나 이렇게 8핀 단자만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전원을 더 안정적으로 많이 공급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8핀 단자와 4핀 단자 이렇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도 솔리드 팬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또 시스템 팬이 있네요. 우리가 컴퓨터 뒤쪽에서 볼 수 있는 I/O 패널이 있는 뒷부분입니다. 네, 포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친절하게 그림도 그려져 있고 어떤 단자인지 써 있네요. 이 부분이 PS2 키보드 마우스를 사용하는 단자인데요, 보시면 색깔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키보드든 마우스든 어느 거든 꽂을 수 있는 그런 단자인 거예요. 하지만 요즘에는 PS2 단자를 거의 사용하지 않죠. 아주 혹시나 PS2 단자를 사용하실 때는 꼭 전원을 끈 상태에서 장착하고 탈거하셔야 됩니다. PS2 같은 경우 전원을 켠 상태에서 꼈다 뺐다 했을 경우에 이 단자가 망가질 수도 있어요. USB 2.0 단자고요, USB 3.2 단자 4개 이렇게 있습니다. HDMI 단자, DP 단자가 있는데요, 이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 내장 그래픽으로도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고성능 메인보드 시스템을 가지고 내장 그래픽을 사용하지 않지만요, 그래픽 카드가 불량났을 경우, 그런 비상의 경우를 대비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는 거죠. 인텔 HD 그래픽이 지원이 되고요, 해상도가 그래도 4096, 2160까지 나옵니다. 엄청납니다. HDMI 1.4, DP 1.4를 지원합니다. USB 3.2 단자 여기 또 있고요, C타입으로도 있습니다. 여기도 USB 단자가 있고요, 여기 랜카드 꽂는 부분인데 2.5기가까지 지원을 합니다. 오디오 단자가 여기 있고요, 이 보통 파란색 부분에 스피커를 연결해 주시면 되고, 분홍색 부분에 헤드셋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7.1 채널까지 지원되는 그런 단자입니다.
자, 이제 위에서 구체적으로 메인보드의 스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I/O 부분부터 볼게요. 메인보드를 들어보면 이쪽 부분이 엄청 무겁습니다. 페이저 부분과 I/O 부분에 히트싱크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블럭형 히트싱크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블럭으로 되어 있으면 공기 흐름이 좋기 때문에 굉장히 통풍이 잘 돼서 페이저들을 잘 식혀줍니다. 이 I/O 부분을 플라스틱 커버로 이쁘게 커버를 해주고 있고요. 이 아랫부분에 12개의 페이저들이 열을 내고 있는데 그 페이저를 식혀주기 위해서 히트싱크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 히트싱크도 굉장히 두꺼운 통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요. 이 내부를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볼 수는 없는데요. 8mm짜리 히트파이프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히트파이프가 열을 빨아들여서 히트싱크에서 빨리 식혀주는 거죠. 보통 그래픽카드의 쿨링 시스템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히트파이프를 넣어서 히트싱크를 식혀주는, 빠르게 냉각시켜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 부분은 다 아시잖아요. CPU가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열어보면 LGA 1200 소켓입니다. 이 CPU가 일하기 위해서 이 페이저들이 있는 건데요. 8+4의 페이저들이 있습니다. 보통 페이저와 CPU와 연결해주는 단계에 더블러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 더블러를 제외하고 CPU와 페이저가 다이렉트로 연동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DRMOS라는 디지털 페이저 부분이 적용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페이지가 CPU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CPU가 높은 주파수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페이저들이 작동을 할 때 열을 많이 내기 때문에 이 페이저들을 식혀주기 위해서 이렇게 히트싱크가 있는 겁니다. 이 페이저와 히트싱크가 왜 좋아야 되고 왜 고품질의 제품들이 있어야 되는지 제가 일전에 비유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이 CPU가 이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이 CPU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장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 막 하고 있는데 그냥 혼자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옆에서 이 CPU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이 페이저들이 열심히 박수를 쳐주는 겁니다. 와, 우리 CPU 일 잘해, 정말 잘해 하고 막 박수를 쳐주는 거죠. 그러면 CPU가 더 신이 나서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더 성능을 올려주고 장기 자랑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이고, 또 이 페이저들이 일을 할 때 이 페이저들도 막 박수를 치다 보면 열이 나고 힘들고 더워요. 예, 이 페이저들이 더 일을 잘하게, 시원하게 일을 잘하게 에어컨을 막 틀어주는 거죠. 선풍기를 틀어주고, 그런 역할을 이 히트싱크가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CPU를 위해서 페이저가 있는 거고요. 이 페이저가 좀 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이런 히트싱크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G490 칩셋 같이 오버클럭을 해서 사용하는 CPU들을 사용하는 메인보드들은 이런 페이저와 히트싱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메모리 슬롯 부분입니다. 메모리 슬롯도 이렇게 스틸 아머로 되어 있어서 메모리 슬롯을 잘 보호를 해주고 있고요. 얘가 각 슬롯당 32기가까지 지원을 해서 최대 128기가까지 지원을 합니다. 저희 컴바이컴에서도 이렇게 풀뱅크로 사용해서 128기가로 작업해서 출고해 본 적은 없어요. 최대 32기가 2개 해서 64기가로 작업해서 출고한 적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요. 메모리 보호 차폐 기능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 메모리 부분을 다른 메인보드의 부품들과 조금 이렇게 차폐를 시켜서 메인보드를 보호해주는 그런 기능들을 하고 있고요. XMP 프로파일 설정을 해주면 최대 5000MHz까지 오버클럭이 가능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가 사실 메모리를 사용할 때 5000MHz까지 현재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요.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지원을 해주는 메인보드예요. 이 부분이 스티커로 가려져 있는데요. M.2 PCI Express 4.0 슬롯인데 여기 보시면 리미티드 펑셔널리티 체크 매뉴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슬롯은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기능이 제한되어 있고 차세대에 메인보드가 바이오스가 업데이트 되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슬롯입니다. 이 부분이 어찌 보면 이 메인보드에서 가장 중요한 칩셋이 들어있는 부분이에요. G490 칩셋이 이 안에 들어있고요. 이 일을 하다 보면 G490 칩셋도 당연히 열을 많이 내기 때문에 이 G490 칩셋을 식혀주기 위해서 여기도 블럭형 알루미늄 히트싱크가 되어 있습니다. 와, 굉장히 큽니다. 칩셋을 이렇게 큰 히트싱크가 식혀주네요. SSD M.2 소켓이 2개가 있고요. 둘 다 알루미늄 히트싱크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둘 다 되어 있는 거는. 이 정도 가격대의 중상급 메인보드에서는 이렇게 해줘야죠. 지금 보시면요. 이 정도 M.2 히트싱크를 별도로 구매하려면 10,000원 이상은 줘야 해요. 굉장히 잘 해놨습니다. PCI 익스프레스 그래픽카드 슬롯이 하나, 둘, 3개나 있습니다. 주로 하나를 사용할 때는요, 이 부분 PCI 익스프레스 4.0 16배속 슬롯 여기에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보통은 사용하지 않지만요, SLI나 크로스파이어 사용할 때 그래픽카드 2개 사용할 때는 이 2개의 슬롯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빼먹을 수 없습니다. 오디오 부분인데요. 이 금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오디오 전용 캐패시터들이 들어있는 거고요. 이렇게 보면 금색 띠들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쪽 오디오 같은 경우는 고품질의 오디오를 제공하기 위해서 별도의 차폐를 둔 겁니다. 메인보드에 있는 다른 잡다한 그런 전자파나 이런 것들이 오디오 쪽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차폐를 해준 거예요. 이 안에 보면 보이진 않지만 리얼텍사의 ALC1220VB 코덱이 들어있어요. 7.1채널짜리 오디오고요. 아주 최상의 오디오 품질을 제공을 합니다. 우리가 게임을 하거나 할 때도 오디오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렇게 고급 오디오 카드가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가 빼놓고는 별도의 오디오 카드를 꽂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자, 설명에서 뭐 빼먹은 거 없나 볼까요? 아, 이 부분 너무 작아서 빼먹었는데 진짜 작습니다. 이게 카메라에 잡힐지 모르겠는데요, SATA 단자 옆에 있는 작은 LED 소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드웨어 시스템을 진단하는 LED들이에요. 여기 보면 조그만 LED가 4개가 있는데 하드라든가 그래픽카드, CPU 이런 것들이 불량 났을 경우에 바로 불빛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빠르고 신속하게 문제가 났을 경우에 해결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 보면 글자가 작게 보입니다. VJ, CPU 이렇게 보여요.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인데요, 이 메인보드라는 게 보면 한 장의 PCB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PCB에도 재질이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 구리가 많이 들어갑니다. 일반적인 PCB보다 구리 함량이 2배가 들어가 있다고 해요. 이렇게 PCB의 구리 함량이 높으면요, 전체적으로 메인보드의 냉각 성능이라던가 오버클릭할 때 안정성 강화에 도움을 많이 줍니다. 예, 구체적인 메인보드의 상세 구성품들은 봤는데요, 얘가 지금 화이트 아머로 되어 있고 지금 화이트 알루미늄 톤으로 되어 있어서 오픈 케이스라던가 화이트 톤의 케이스만 적용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블랙 바디도 굉장히 이쁩니다. 그래서 블랙 케이스든 화이트 케이스든 어떤 케이스의 조합을 구성해도 이쁠 것 같아요. 기가바이트 G490 비전지 메인보드였습니다. 네, 기가바이트사의 G490 비전지 메인보드 리뷰해드렸습니다. 예, 조립해서요, 벤치마크나 게임 등 여러가지 성능 테스트를 못 해본 거는 아쉬운 면이 있는데요, 예, 업체에서 이 정도의 스펙 소개를 해달라고 의뢰를 해주셨습니다. 중고급형 게이밍 사양을 꾸미실 분들이 이 메인보드 많이 보실 것 같은데요, G490 보드 가격대도 굉장히 다양하고 종류도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여드린 기가바이트 G490 비전지 이 제품 경쟁력 있는 것 같아요. 인텔 10세대 1600 정도까지는 좀 아깝고요, 1700K 이상 되는 CPU를 장착한 시스템에 권장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인텔 CPU를 이용해서 중급, 고급 사양 이상의 사양을 꾸미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시는 그런 메인보드 소개 영상이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도 메인보드 단품으로 소개하는 영상 올려드릴 것 같은데요, 메인보드 소개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동네 컴퓨터 가게를 살려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컴바이컴TV 최 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